안녕하세요. 장지연입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27강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할 거냐면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아이템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리튬 배터리 관련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리튬 배터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그러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사례는 바로 뭐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운송이 진행이 되어질 때 저희가 적용되어지는 규정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사례를 보시게 되면 저희 100W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5개 담긴 하나의 골판지 박스로 포장이 된 포장물을 운송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실 거고 지금 포장물에 담겨져 있는 리튬 배터리 하나의 무게는 1.1kg 라고 하는 조건도 있으니까 그걸 반영해서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규정을 살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고 가셔야 되는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좀 설명을 해서 드리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리튬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1차 배터리와 2차 배터리로 구분이 되어지는데 1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차 배터리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충전이 불가능한 배터리,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2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충전이 가능한 저희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해 주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터리가 5개 담긴 포장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리튬 배터리가 운송이 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1차 배터리인지 2차 배터리인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 배터리가 어떤 포장의 형태로 운송이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이 상세히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세분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눠지냐라고 하게 되면 배터리만 포장물에 담겨져서 운송이 되어지는 형태와 그 다음에 기기와 같이 포장이 되어져서 운송이 되어지는 형태 그 다음에 기기에 장착이 되어져서 저희가 운송되어지는 형태에 따라서 적용하는 UN 넘버, 적용하는 proper shipping name, 적용하는 PI가 달라진다. 즉 포장 지침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 리튬 이온 배터리만 5개가 저희가 포장물에 담겨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UN 3480의 리튬 이온 배터리로서 포장 지침 PI 965에 따라서 포장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블루 페이지에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지정된 UN 넘버는 UN 3480이고요. proper shipping name은 리튬 이온 배터리즈가 되어지는 거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클래스 9에 분류가 되어지고요. 그다음 포장물 겉면상에는 리튬 배터리 전용 해저드 라벨을 부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패킹 그룹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EQN E0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accepted quantity로는 운송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limited quantity도 forbidden 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을 할 수가 없고요. 금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객기로도 지금 forbidden 되어 있기 때문에 운송을 할 수 없음을 선언되어 있음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러면 화물기 온리 KL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게 되면 화물기 온리에 저희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시게 되면 C965라고 되어 있으니까 즉 UN 3480은 화물기 온리로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고 진행이 되어질 때 적용하는 포장 지침은 965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고 965에 들어가셔서 상세하게 어떤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운송이 진행이 되어져야 함을 살펴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N번열 보시게 되면은 스페셜 프로비전이 A88부터 A802까지 다양하게 선언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운송이 되어진다라고 하고 블루 페이지에 스페셜 프로비전 선언되어 있다. 그러면 당연히 확인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확인 후 적용 유무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사례는 100W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5개가 하나의 포장물에 담겨져 있는 형태이니까 UN 3480의 PI 965에 따라서 포장을 해 주시면 되는 케이스로 살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식별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저희가 해당되는 PI에 들어가셔서 관련된 상세 내용을 살펴주실
주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PI를 들어가시게 되면은요, PI 965를 들어가시게 되면 그 상세 기술되어 있는 내용 중에 첫 번째 부분에 언급되어지는 게 뭐냐라고 하게 되냐면, 상세 기준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되는 배터리에 대한 저희가 섹션이라고 하는 것을 또 구분해서 그에 따른 또 상세 기준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섹션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느냐라고 살펴주시게 되면, 셀과 배터리로 나눠지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전력 소비량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셀 배터리를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제조 단위의 장치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가장 작은 단위의 최소 단위의 장치를 저희가 셀이라고 하고 뭐 단전지라고도 칭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 셀이 2개 이상 정기적으로 병렬 또는 직렬 또는 혼합의 방식으로 결합되어져서 하나의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는 장치를 저희가 배터리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셀이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기준값이 어떻게 선언되어 있냐면 20Wh를 기준으로 해서 20Wh 이하다 그러면 섹션 1B로 진행을 해 주시는 부분이고, 20W를 초과한다 그럼 섹션 1의 2에 따라서 저희가 상세 기준을 적용해서 운송을 진행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셀이 2개 이상 정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제조 장치의 형태이기 때문에 셀보다는 당연히 전력 소비량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도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100Wh 이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섹션 1B로 분류해서 운송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고, 100W를 초과다 그러면 섹션 1A로 분류되어져서 운송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100W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5개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배터리의 기준을 봤을 때 100Wh라고 했으니까 100Wh 이하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섹션 1B로 저희가 진행을 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여기에서 꼭 확인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의 포인트가 바로 뭐냐라고 하게 되냐면, 저희가 위험물은 안전하게 운송을 하기 위해서 한 포장물당 담을 수 있는 양의 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섹션 1B로 진행이 되어질 때 그 한 포장물에 담을 수 있는 양의 제한이 얼마로 수립되어 있냐라고 하게 되면 10kg의 제한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섹션 1A 같은 경우에는 35kg의 제한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섹션 1B로 진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전력 소비량이 100Wh 이하이면서 한 포장물에 담을 수 있는 제한체 양의 10kg를 초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례를 보시게 되면 100Wh 이하이잖아요. 100Wh이니까. 그리고 하나의 배터리의 무게가 1.1kg, 저희가 5개 포함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총 5.5kg가 하나의 포장물에 담겨져 있으니까 저희가 보시게 되면은 10kg 이하이니까 최종적으로 섹션 1B로 진행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소비량의 기준값도 충족하고 양의 제한의 기준값도 충족해서 최종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섹션 1B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섹션 1B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관련된 규정, 저희 포장 지침 안에 있는 내용을 상세히 적용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제가 일부 발췌해서 가져온 내용들을 가지고 좀 살펴보시게 되면, PI965 섹션 1B로 진행이 되어진다라고 할 때는 우리 이미 블루 페이지에서 식별하셨지만 여객기로는 운송이 안 되고요. 화물기로만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의 제한이 한 포장물당 10kg 이하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기준도 충족해서 저희가 섹션 1B로 진행이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섹션 1B로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요, 저희가 유엔 규격 포장재는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다만 저희가 최소 운송상의 안전성을 확보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또 포장물에 대한 또 저희가 시험 조건이 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충족 요건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 낙하 시험과 적층 시험을 충족한 포장물이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PI965 섹션 1B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요. 사용하는 포장재에 대한 재질과 그 다음에 형태라고 하는 부분이 선언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유행 규격 포장재는 아니지만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로서 지금 저희가 사용한 게 골판지 재질의 박스라고 했으니까 5 of the box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질과 형태임을 PI의 규정을 준수했음을 또 확인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섹션 1B로 진행이 되어질 때에는 PI965 섹션 1B에 따라서 골판지 박스로 포장이 되어질 수 있고 유행 규격 포장재는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저희 요구되어진 운송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낙하시험이나 적층시험을 통과한 포장물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PI에 따라서 이제 포장을 하고 나면 포장물 겉면상에 어떤 위험성을 가진 어떤 위험물이 들어가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 마킹 라벨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마킹 라벨을 해주실 때는 어떻게 해주셔야 되느냐? 우리가 앞선 강의 등을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위험물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하는 부분으로 UN 넘버, 그다음 proper shipping name, shipper consent, flame address 나타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유행 규격 포장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UN 마킹, 규격 표기 마크는 당연히 없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섹션 1B로 진행이 되어질 때는 리튬 배터리 마크가 또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리튬 배터리 마크가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는 클래스 9에 분류되어지는 위험물이고, 아까 블루페이지 식별할 때 D열에 리튬 배터리 전용 해저드 라벨 부착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리튬 배터리 전용 해저드 라벨 부착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화물기 온리로 진행이 되어지는 거니까 CU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포장물 겉면상에 나타내야 되는, 부착해야 되는 마킹과 라벨에 대한 규정을 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섹션 1B로 진행이 되어지는 위험물은 저희가 규제를 받는 저희 리튬이온 배터리 개념이기 때문에 유행 규격 포장재는 사용하진 않지만 다른 저희 규정을 준수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당연히 화주 신고서 작성해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앞선 강의들을 통해서 배우셨던 것처럼 화주 신고서 작성 요령에 근거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작성된 부분의 내용에 일부 발제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UN 3480 리튬이온 배터리 클래스 9이라고 식별이 되어지고, 하나의 포장물이라고 했고 5 the box라고 했으니까 넘버 오브 패키지는 1, 그 다음에 포장재 재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5 the box, 그 다음 하나의 포장물에 저희가 5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하나의 배터리 1.1이라고 했으니까 5.5kg가 되어지는 부분으로 보아주실 수가 있고, 적용한 PI는 965가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 특이한 점은 뭐냐면 섹션 1B로 운송이 진행이 되어질 때는요, 저희가 화주 신고서를 작성을 할 때 이 포장 지침 번호 뒤에 1B라고 하는 레터를 기재해 줌으로 인해서 1A와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주시면 되고요. 1B를 패킹 인스트럭션 란에 기재할 수 없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어소리제이션 란에 1B를 기재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주실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내용을 좀 살펴봤고, 그 다음에 당연히 화주 신고서가 작성이 되어져서 제공되어지는 위험물이니까 당연히 에어웨이빌상 기재에 대한 문구 있겠죠. 그래서 dangerous goods as per associated GD라고 적어주시는 거고, 화물기 온리의 기준에 근거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니까 카고 에어크래프트 온리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례 2, 리튬이온 배터리 5개가 담긴 포장물이 운송이 되어질 때 규정을 어떻게 식별하고 포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킹 라벨 서류까지 진행하는 부분에 대한 예시를 이번 강의 통해서 살펴보았다라는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저희가 또 하나 많이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납축 배터리 관련해서 또 질문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서 그에 대한 또 규정의 적용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